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교통망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무려 닷새가 걸리던 시절이었어요.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버스가 산길을 헤매고 비라도 내리면 길이 끊어져 며칠씩 발목이 잡히기 일쑤였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례 없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현대식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어요. 전 국토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담당 장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하루 생활권이 되고 공장과 항구가 직결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고 기술적으로도 당시 한국 수준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발이 거셌어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복 8차선이라니요? 우리나라에 그런 차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신문들도 회의적이었어요. 현실성 없는 거대 프로젝트, 선진국 흉내내기식 개발이라는 비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8차선 도로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 건설 현장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예산 확보도 불확실하고 기술적 난제들도 산적해 있었어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직선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조용히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측량 작업이 진행되고 기초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정치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김영수 사무관입니다. 29살의 젊은 공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양복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각 공직에 발을 들인 이상주의자였어요.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철수 현장 감독 55살의 노련한 베테랑이었죠. 거친 손과 해바라기에 그을린 얼굴, 30년 넘게 전국 곳곳의 토목 현장을 누빈 산증인이었어요. 그래, 서울에서 온 양반이군. 철수가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야.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국가 차원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말이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봐. 국회에서는 매일 싸우고 예산은 깎이고 반대 여론은 들끓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도로가 나올 것 같나? 철수는 지난 몇 달 동안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산 삭감 통보가 몇 번이나 왔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현장 인부들도 불안해했죠. 감독님. 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를 바꿀 거라고 믿어요. 고속도로 하나로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친구는 참 순수하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해보니 알겠더라고. 정치가 바뀌면 공사도 바뀌고 여론이 나빠지면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젊은 사무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20대에 처음 현장에 나왔을 때의 패기와 희망을 말이죠. 그래, 그런 마음은 좋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알아야 해. 지금 상황으로는 8차선은 꿈도 못 꿔. 4차선도 간신히 될까 말까요?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계획서에는 분명히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야 누구나 세우지.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야. 돈도 모자라고 기술도 부족하고 정치적 지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8차선을 만들겠나?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테랑의 현실주의와 신참의 이상주의가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도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 말이에요. 1969년 봄 국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예산안을 둘러싸고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라니요? 야당 간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만 대도 안 되는데 무슨 8차선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적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급속히 늘어날 겁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야당 의원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농촌 개발이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바로 현장으로 전해졌어요. 박철수 감독은 상부로부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큰일 났습니다. 영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30% 삭감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정치가 이 모양인데 예산이 그대로 나올 리가 있나. 그럼 8차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글쎄.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황으로는 4차선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요? 아니면 아예 2차선으로 축소될지도 모르고. 현장 분위기도 어수선해졌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인부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철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의 패기와 열정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감독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영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젊은 사무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치는 물처럼 흘러가는 거라고. 지금은 여론이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철수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경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1969년 여름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와대도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늦게 영수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내려온 과장이 비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김 사무관, 상황이 심각해.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많아. 8차선 계획을 유지하고 싶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영수가 긴장했습니다. 그럼 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계셔. 야당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영수는 철수 감독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감독님, 서울에서 내려온 과장님 말씀이 8차선은 맞지만 정치적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도로는 반쪽짜리로 끝나는 건가요? 영수가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쪽짜리라니. 그래도 뭔가는 만들어지겠지. 4차선이든 2차선이든 말이야.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의 꿈과 비전이 너무 컸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8차선이 필요 없는 걸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수밖에.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장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주변의 건물도 들어서고. 그건 맞는 말이야. 철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경부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국토부 국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에 특별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영수가 긴장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도로 양쪽으로 50m씩 추가 용지를 확보하라는 지시입니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완충 녹지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50m요? 그럼 도로폭을 포함해서 총 150m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넓게 확보해야 하나요? 국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영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는 건가요? 8차선으로 말이에요. 국장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수와 영수는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둘 다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 이상하지 않아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왜 굳이 50m를 더 확보하라는 걸까요?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철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도 30년 넘게 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지시는 처음이야. 보통은 예산을 아끼려고 최소한으로 확보하는데 혹시 진짜로 8차선 계획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영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철수는 혼자 현장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m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반적인 4차선 도로라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8차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철수는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건가? 며칠 뒤 영수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감독님, 서울 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0m 확보 지시가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높은 곳이라면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수가 흥분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축소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확장할 계획인 것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현실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두는 거지. 영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당장은 반대가 심해서 축소하지만 나중을 위해 땅은 미리 확보해두는 거군요. 그래.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길이란 건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거니까. 1970년 봄, 드디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결국 4차선으로 결정되었지만 50m 추가 확보라는 특별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철수 감독과 영수 사무관은 이제 한 팀이 되어 현장을 이끌었습니다. 30년 경험의 베테랑과 이론으로 무장한 젊은 기술자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철수가 인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길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현장은 전쟁터 같았어요.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강의 다리를 놓는 엄청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토목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어요. 영수는 매일 현장을 누비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설계도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여름이 되자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은 특히 고역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0도가 넘는 아스팔트를 다루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물 좀 더 가져와.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영수는 서울 본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예상보다 어렵습니다. 의료진과 급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겨울이 되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어요. 시멘트가 얼어서 제대로 굳지 않는 문제, 장비가 얼어붙는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콘크리트 작업이 제대로 될까요? 영수가 걱정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철수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난방을 하면서 천천히 작업하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1971년 봄, 마침내 첫 번째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약 40km 구간이었어요. 시험 운행을 위해 첫 차량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도로 옆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감독님 정말 해냈네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 해냈어. 철수도 감격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리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시행착오가 이 순간으로 집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수원에서 부산까지 남은 구간이 더 길고 험했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의 산악지대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1973년 가을, 마침내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었어요. 개통식 날 철수와 영수는 특별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4년여의 긴 여정을 함께 해온 두 사람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영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철수가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후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독님이 더 고생하셨죠.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도 33이 되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되어 있었어요. 개통 첫날부터 고속도로의 효과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존에 12시간 걸리던 여행이 5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1978년 어느 날 영수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장이 된 상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는 거죠.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8차선으로요? 그럼 그때 50m 확보한 게 맞습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다만 정치적 여건상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죠. 영수는 감탄했습니다. 10년 전 그 신비로운 지시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곧바로 철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순이 가까워진 철수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드디어 8차선 확장이 시작돼요. 영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철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때 50m를 확보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네요.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한 거였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는 현실이지만 진짜 지도자는 미래를 본다는 거야. 언젠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했던 말 기억나지? 영수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1981년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15년 전 그 50m의 비밀이 얼마나 해안 있는 결정이었는지를 말이죠. 만약 처음부터 4차선으로만 건설하고 주변 땅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확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땅값이 수십 배로 올랐고 주변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거든요. 영수는 이제 국토부 고속도로 담당 국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는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수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수만 명의 현장 인부들, 그리고 너 같은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거지. 8차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 두 사람은 서울 입구에서 부산을 향해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많이 변했네요. 영수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몇 대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8차선도 부족할 정도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50m를 확보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어. 만약 그때 그 땅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건설하려면 몇 배의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은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되었어요. 1960년대 말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1980년대에는 2000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산업벨트는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들이 모두 이 길을 따라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길이 정말로 나라를 바꿨네요. 영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길이라는 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구나.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였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960년대 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경부고속도로가 오늘 8차선으로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와 예산 부족, 기술적 한계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입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건설 당시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맨손으로 흙을 파던 인부들, 거친 손과 흙 묻은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들이 말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15년 전 미래를 내다보고 추가로 확보해둔 50m의 공간이 오늘의 8차선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이 오늘 그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화면 마지막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경부고속도로 위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은 계속됩니다. 철수와 영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감동에 젖었어요. 15년 전 그 작은 현장에서 시작된 일이 정말로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날의 50m가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네요. 철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길이란 건 현재만을 위한 게 아니야.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거니까.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깊은 여운에 잠겼어요. 그들이 만든 길 위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